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일부에 이어 안동데일리 조충렬 대표님 모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전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의혹을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부정선거에 대한 예. 증거를 잡으신 거의 유일한 분이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소개하시는 분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2020년 4.15 총선 있고, 얼마 뒤에 이제 전국의 개표 사항표를 일단 확보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확보합니까?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서요. 전국에 있는 개표 사항표를 또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일반인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 국제선거 전문가와 같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고견을 듣고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에 정확하게 알고 이 솔루션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개표 사항표를 확보해서 보다 보니까 가장 결정적으로 많은 데가 부정선거 밝히기 좋은 데가 전주시 완산구의 담천 3동의 개표 사항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삼천 3동의 관내 사전 비례대표 개표 사항표가 보니까 투표함이 2개인데 거기서 투표 용지 교부수가 이게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에서 4,674명이 투표했는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4,684장 10장이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표장에 좀 정리하고 가면 예.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역구한테 한 명 넣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하나 넣는 그렇습니다. 그 비례대표 투표인데 그 중에서 사전투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있고 본투표일 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례대표와 사전투표입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것은 투표자 명부에서 우리가 보통 가면 체크하고 예. 그다음에 이 투표하고 예. 하나 떼가지고 예. 이렇게 하는데 사전투표는 안 합니까 그거? 예, 사전투표는 우리가 신분증으로 가져가면 본인 확인기 아까 오차율이 30%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인 확인기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것이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글 올라가. 예, 거기서 신분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투표권이 있다라고 되면 명부 단말기에 자격이 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이제 투표용지 발급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투표용지가 발급이 되는 거죠. 저는 사전투표를 한 번도 안 해가. 잘 모릅니다. 진짜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중앙선관위 이거를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투표한 투표자 수와 투표함에 들어있던 투표 숫자하고 투표한 사람 숫자,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 투표 숫자하고 개표했을 때 넣은 숫자가 10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참. 그럼 10표가 누가 집어넣은 거네요. 그죠? 그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위원회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공표한 것이 그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개가 부족하다는 건 뭘 보고 찾아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나온 개표 사항도 엄청 많겠죠. 엄청 이만큼 그렇죠. 일종의 기초자치단체 거기를 동원하는데. 거기 보면 많게 나온 거는 마이너스가 적힙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적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선관위나 우리 일반 사람들도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져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경우에는. 그러나 많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QR코드가 찍히기 때문에 그거를 위정하기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10장이 많은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논리적으로 보자면 10개가 거기서 더 많이 나왔으면 혹시 투표구를 갖다가 서로 하다가 표가 섞이거나 해서 딴 데서 10개가 빠지기가 이제 말로 변명은 그럴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10장이 많으니까 이제 현장 개표 관리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이 있는 그대로 법대로 그다음에 규정대로 하면은 부정선거 시시 비비나 의혹이나 의심이 없습니다. 진짜 잘 해놨어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투표용지가 이렇게 10표가 많았습니다. 사전투표에서 그것도 QR코드가 있는. 그렇게 되면은 공직선거 절차 사무 편람이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을 하고 1단계, 2단계 계속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규명될 때까지. 1단계, 2단계까지 안 됐다. 그럼 필요시에는 선거임명부를 선거관리위원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열어봅시다.
이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어보면 예. 참고로 이제 개표함에 들어있는 예. 그 표수 10개 더 넣은 거 전부 예. QR코드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QR코드에 갖다 대면 만약에 예, 예. 그러면 누가 예. 이 표가 어디서 나오는가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별한 장비가 아니고요. QR코드에다가 우리 휴대폰 가지고도 이렇게 해도 숫자가 딱 나옵니다. 맞아요. 31자리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뻔하게 이렇게 쉽게 확인해서 잡아낼 수 있는데 예,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선거 문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절차 사무 편람대로 이제 쭉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필요시에는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관저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다 들여다보고 있고 시도위원회에서 전라북도 선관위죠. 거기서도 다 들여다보고 있고 보고 체계도 이루어져서 다 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 선거 관리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라면 원인을 찾게끔 지시하고 그다음에 또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반드시 원인 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열장이 많다. 이게 공직선거법 249조를 보면 투표 위조 또는 증감 제로에서 이 굉장히 처벌이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위조 투표지라든지 아니면은 더 집어넣는 아니면 또 뺏는 이런 것이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이제 배경에 나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거기에서 당일날 예, 그 동에 예, 예, 투표에 대해서 예, 예. 다 사인해가 예, 도장까지 다 찍었더만요. 그렇죠. 위원들 그 선관위 관련 다 위원들 찍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찍는 게 아니라 선관 위원들이 거기 보고 6명인데 예. 한 장씩 한 장씩 다 보는 거예요. 6명, 예. 7명, 예. 그다음에 위원장도 보지만은 우리 개표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계장들도 보고요. 과장도 보고 국장도 보고 그다음에 그 시보도 보고 확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입돼 가지고 뭐 이 선관위에서 자꾸 그런 뭐 우리 실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10개가 안 맞으면 예, 예. 10개가 안 맞다고 하고 도장을 찍을 게 아니라 네. 이걸 보류를 하고 네. 이 원인을 지금 우리로서는 규명할 수 없으니까 예. 상급 선관위가 예, 예, 예. 이걸 뭐 법에다가 제소를 하든지 아니면 선관위에서 뭐 특파된 예, 예. 이런 감시단이 오든지 해서 예, 예, 예. 이 결과가 왜 이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에 없고요. 사실 그 이런 법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예, 법에도 그러한 어떻게 조치하는 법에 없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제 법관 정도 되고 하면은 이거는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죠. 이런 경우에. 그러나 그 당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전주시 완산구 때문에 이게 개표가 보류되면은 중앙선관위가 입을 타격은 엄청나겠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아마 중앙선관위에서 지시를 내려서 그 종결 처리하고 부장판사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대법관이 또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성시라는 부장판사입니다. 네. 지금 대전지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언론사들이 취재하면은 그때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10표에 대해서 더 이상 선관위 자체로는 예, 그걸 갖다가 찾아서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예, 또 뭐 경찰이나 예. 검찰에 예. 고발도 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안 했죠. 수사 의뢰도 안 하고 예, 그냥 예. 덮어버렸네. 덮어없죠. 자, 그런데 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을 뒤집는 발언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은 거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뒤집어 그런데 나갑니까? 자, 어떻게 뒤집었냐면 저도 취재를 했습니다만 YTN에서 또 이걸 취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YTN에서 직접 당사자인 선관위원들이나 위원장한테 물어보지 않고 선관위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네.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혼입됐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간 한 거예요. 대표가 여기 와서 예, 쓰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요. 거짓말을 친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왜 그러냐. 삼천 3동 같은 경우에는 관내 사전 투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투표 용지가 줄어든 것도 있는데 그것이 아마 확인해 보면은 10장 이렇게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규명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지역구가 서신동 구투표구인데요. 그 투표구는 당일 투표 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 용지하고
그다음에 그 당일 투표용지는 대부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 성격이 다른 거니까. 네, 색깔도 다르고 네. QR코드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그 당일 투표지니까 꼬랑지에 떼, 꼬랑지 떼고 네. 그다음 색깔 뭐 이거는 그 교육도 다 받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친 겁니다. 거짓말 친 거.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이 YTN의 이 기자 이름 압니다만은 YTN 같은 경우 그 당시만 해도 좌파 언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거짓 보도를 함으로써 그냥 넘어가게 됐죠. 그러나 제가 했지만은 지방지라하다 보니까 우리 관심을 많이 안 줘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불과 10표면 당락을 가리지 않는다는데 이게 또 묘하게 만약에 지역구 후보자였으면 예, 자기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낙선한 사람이 예, 선거 관리에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알게 됐다면 예, 예. 알게 되기도 쉽지 않지만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비례대표니까 당장의 이해관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묘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가세현에 있는 변호사 예. 등이 사전투표 관련해서는 또 이제 승소송을 했습니다. 네. 하기는. 그러나 민윤숙이라고 대법관이 실제적으로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냥 시간 끌다가 가까시게 오래. 가가시기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냐 공정성과 네. 그다음에 이 법관들의 법과 양심 이런 것이 작동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고 언론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렇게 완전히 매도해버리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유튜브들도 또 이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 통계라도 이해를 못하죠. 예, 예. 이해를 못하니까 예, 예. 그냥 음모론이라고 예. 하거나 그렇게 지금 비판하는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법관 출신입니다. 지금 예. 이 사람도 뭐 나와서 보면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제가 유사한 일을 하나 겪은 게 그것도 2020년 총선 직전에 미국 재난청에서 예, 비행기가 와가 예, 한국에 뭐 각종 코로나 예, 예. 진단 키트나 예. 장비들을 싣고 갔다. 아, 예, 예. 선거 전날 네,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소송했어요. 예, 예, 이거 야로가 있다. 예, 예, 트럼프한테 돈을 줬던가 예, 예. 뭘 해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네. 그거 한 개 싣고 간다고 미국에 예, 예. 국민들 코로나 뭐 방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네네. 그걸 갖다가 재난청이 구매했다는데 또 재난청 홈페이지 다 뒤지니까 돈을 네. 또 재난청이 지불한 것도 아니래요. 네네. 그래서 나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걸어가 나중에 이겼어요. 예, 예, 그걸 갖다가 왜 누구하고 언론에서 예. 그게 이 선거 전날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당시 예. 코로나로 난리가 났을 때 네네. 한국이 코로나 장비를 문정권이 미국에 수출했다. 아, 예, 예, 예. 굉장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니까 외교부가 예, 국익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이것과 관련된 라인을 밝힐 수 없다고 지금까지 재판에서 이겼는데도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 대표님이 겪은 이런 일들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 원인 규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 10표지만은 그게 10,000표가 될 수도 있고 10만 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냐면은 예. 집어넣다가 대부분은 성공하는데 예. 실수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지 이게 뭐 다른 데는 이상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주시는 전주삼도 같은 경우에 10표가 많은 것은 끝까지 취재해가지고 이거는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감사를 해봤습니다. 네. 전주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10표가 나온 게 맞다는 거죠. 그 감사 결과는 제가 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정부 기관들이 예. 자기들이 불리할 거라는 거는 아예 그냥 생으로 예. 문대면 예, 예. 그럼 문대했을 때 또 다른 기관을 통해가 그 문댄 부분에 대해서 명령을 통해서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지금 보면. 그 선관위가 문대면 밝힐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그 있죠. 있는 게 뭐냐. 지금 우리의 헌법이 국민주권주의 아닙니까? 선거로서 우리 주권이 대변되는 거예요. 결정되는 거죠. 예. 지금 이 그 사법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지금 대한민국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예, 사법부가 하는 것보다 예, 예, 제가 봤을 때 저는 지금 주장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 오래전에부터 주장해온 이야기인데 예, 감사원에 선거관리국을 둬가지고 예, 예. 감사원의 일개 국으로 전락시켜서 예, 예. 감사원의 선거관리국의 공무원들이 네네네. 이걸 관리하는 게 부정의 소지가 오히려 더 적지 않겠느냐. 네네네. 공무원이 내놓고 예, 이런 예. 부분의 조작에 예, 할 예. 가능성이 없다. 지금 판사들이 선거관리의 책임자인데 이 예, 판사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보면 네. 완전히 편향적이다. 뭐 헌재
판사까지도 그렇게 의심을 받고 있는데 예, 예. 판사들이 이게 관리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도 이건 지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정 교수가 아마 입법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수당이 또 저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선관위원장이 이 판사가 받는 건 이거는 그 상권분립에도 위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적극 논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디지털 민주주의 이 선거 방식은 우리 공직선거법 1조에 보면 목적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부정선거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이거가 돼 있는데 공정하게 관리해. 이게 있는데 공정함이 담보가 되려면 투명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지털이라서 우리가 이 보이는 거 당일 투표는 이제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전 투표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통합명부 시스템이라고 해서 숫자만 나오지 그 숫자를 뒷받침해 주는 그것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수치 아닙니까? 1번 후보, 2번 후보, 3번 후보 해가지고 몇 표씩 나왔다. 그 숫자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같이 백업되고 또 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민주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국민이 예. 어떤 정의로운 국민이 이런 사실을 밝히고자 하면 제가 유튜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줘서 소송을 1년 넘게 끌고 왔어요. 아, 예. 근데 결국은 예. 판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예. 미국의 본사로부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자.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본사로 보냈는데 본사는 제출 안 해요. 예. 통상적으로는 제출 안 한 놈이 구린 놈이다 이렇게 해서 네네. 우리 손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제출 받지 않고도 뭐 유튜브 측의 말을 들어볼 때 그럴 예.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저쪽 이겼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다막과 거대한 또 성역에 있는 문제의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려고 하면 이게 늪에서 예예예. 허우적거리는 예예. 이런 그 진짜 기분이 들어요. 이쪽에 오면서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그 외국에도 나가서 살아봤습니다만 이 지금 대한민국과 같은 그 이런 그 투명하지 않은 그리고 권위적인 그 나라는 이 탈피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법치주의도 지금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중요한 참 얘기인데 이제 오는 10일 날이 대통령 취임식인데 그때 취임식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지금 되고 지금 있습니다. 마두로가 뭐 그대로 뭉개고 가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아니 뭉개지만은 이제 압박이 지금 계속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심하게 미국이나 진행되고 남미 지역에서도 남미 국가들에서도 공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 중요한 것이 저 마두로 정권에 있는 이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결과를 발표했고 대법원에서 이상 없다. 마두로가 승리한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개표상표를 아까 83%랑 얻어서 분석해 보니까 야당 후보가 곤잘레스 후보인데 70%가 넘게 받았고 마두로가 10%. 이건 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하는 거죠. 그게 그 법적 증거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개표상표가. 그래서 모든 그 나라들이 이 압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이 밝혀지는 것이 아마 전문가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전문가인 척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상. 안동데일리에서 오랫동안 노력으로 거의 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함장수 TV를 통해서 근거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다고 본다면 이걸 갖다가 결국은 막는 것은 제도적 개편이어야 되고 예. 제도적 개편에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예예. 결정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예. 그런데도 제대로 설명을 하거나 예.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서 예예. 지금 현재의 이 중앙선관위 이하 각급 선관위를 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예예. 이렇게 돼야 이제 제도적 개혁으로 논의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대통령도 규명하지 못했다. 예. 시도하려다가. 예예. 자, 그리고 이 일이 지금 많은 국민, 특히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중에 대다수가 예. 불신을 한다. 예.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것이
다음에 이제 대선이나 예. 각급 선거에서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화두로 등장해서 예, 예. 결국은 이걸 이제 이루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우리 조 대표님이 조금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좀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에서 제가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부정선거를 진상규명한다고 하시는 분들조차 제대로 모르셔가지고 이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가 지금 취재하고 이제 확보한 자료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카터슨다 아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미국에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대사관이 많아요. 미국도 있고 영국, 프랑스, 그다음 유엔에서 파견 나온 그 기관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그쪽에 가서 선거 전문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면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외국에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이 분석하는데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거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부정선거라는 이 디지털 범죄, 신종 범죄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데 지금 뭐 기존의 뭐 해킹이라든지 뭐 이게 아니라 그 자체 내에서 인증도 받지 않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부정을 한 것이 나오고 비밀투표 침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외국의 선거 전문가들한테 이게 전달이 돼서 그분들의 말 한마디만 나오면은 한국의 선거 방식이 아주 그 전형적인 부정선거 범죄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2024년 작년 4월달 총선을 보면요. 총선해가지고 그 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많이 지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물론 윤 정권이 헛발질하고 또 싸움도 하고 내부 문제가 있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는데 그 예. 결과가 저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예. 지금 좌파들이 언론과 여론조사를 정확해서 예. 야 뒤집어지고 있다, 뒤집어지고 있다, 앞서기 시작했다, 예, 예. 윤이 또 헛발질했다, 더 앞선다. 네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결국 선관위에 투표, 예. 개표 프로그램이 예예. 그 결과를 맞추는 쪽으로 가버리면 예예. 이거는 이제 투표라는 것은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럼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거의 그 당일 투표와 맞먹습니다. 보시면은 그 추이를 보시면 그렇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전 투표율이 높아야 어떻게 합니까? 이 조작할 그 여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좌파들한테 사전 투표는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남영희 후보라고 인천 을지월구. 네. 그 지역인데 남영희 후보의 22대 총선에서 윤석열이 붙었는데 거기 참 이상한 게 거기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개표 상황표 얘기했었습니까? 근데 거기는 특이하게 개표 집계 상황표를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네. 자, 개표 집계 상황표 처음 들어보셨죠? 네. 개표 집계 상황표는 우리가 기자들을 위해서 집계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 네, 그 쉽게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요구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요구도 없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를 한 번 더 눌러야 되거든요. 네. 게시판에다가 개표 집계 상황표를 붙인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관외 사전 투표함이 네. 7개가 와서 이제 개표를 해야 되는데 3개 함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지고 새벽 3시, 4시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표 차이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몇백 표, 예, 그 일곱- 몇십 표인가 그런 걸로 예. 알고 있어요. 그래서 7표 함을 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이 앞서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남영희 후보나 지지자들은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라졌던 함이 또 나오고 개표해 보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네. 이게 남영희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진 겁니다. 진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거기 문제 삼아서 사실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내놨는데 남영희 후보가 지금 내일 오후 2시에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있습니다만은 소리 소문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에서 괜히 압력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이거 갖고 이제 예, 부정선거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 예. 나오게 되면 예, 그리고 남영희 후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얘기하는 거, 의혹에, 예. 그거하고는 질이 다르다. 난 그 의혹이 아니고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게 부정선거 얘기. 김두관도 그런 소송.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안 공정과 되죠. 상식이 네, 통해야지. 네,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 사전투표가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건 정말 빨리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이거가 있는 한은 이런 논란이 네. 벌어질 수 있죠. 에스토니아라는 나라는 전자투표를 합니다. 네. 하는데 자 이게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가는데 이쪽 그 IT 업계 디지털 쪽에 이 전문가들이 제 목소리를 한국에서는 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취재하는데 인증을 안 받았다는 거를 어디서 들었냐 하면은 인증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연구단체가 5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증기관에서. 네, 인증기관에서. 원래 근데 이게 새로운 어떤 장비나 예. 이런 게 놓으면 예, 그래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예, 품질 관리 그렇죠. 인증기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예. 이름을 붙여가 인증 마크를 붙여야 되잖아요. 예,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선거와 관련됐다고. 그러나 계속 취재하다가 예. 이름은 제가 밝히면 좀 그렇고 책임연구원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발급 시스템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 인증받으면은 거기에 프로그램 전체가 나옵니다. 선거의 이중투표, 방지, 사칭투표 뭐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다 점검하거든요. 그걸 받으면 쓸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런 그 불법적으로 하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인증을 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언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예, 있겠죠. 자, 우리 조충렬 대표님이 안동데일리 대표님입니다. 이번 설 특집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논란만 많고 입증되는 부분이 없었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자신이 발로 뛰어서 투표 이 숫자와 개표 숫자가 10개나 맞지 않았다는 걸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덮어버리는 쪽으로 선관위와 그 또 책임을 맡고 있는 판사 등이 결정을 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 나타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부분은 더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요하게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